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연 지금 이 판단이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을 1시간 넘게 그렇게 MBC에서 방송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아유 정말 제가 여기서 혀를 끌끌 차는 데서 알 수 있겠지만 야 정말 대통령 부인으로는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참 철없는 네 저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도끼 눈을 하고 몰래 녹음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태연하게 남편 흉이나 보고 또 이 우파 뭐 미투 얘기도 하고 너 이 캠프에 와서 일해 내가 자리 좋은 자리 만들어 놓을게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꼭 그게 지금 그 기호 1번 이른바 이재명 후보 측에 반드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비단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원복집 사건 아시죠? 초원복집 사건이요.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딱 30년 됐습니다. 1992년, 예, 30년 전에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그 복집이었답니다. 초원복집. 네, 지금 뭐 현재도 있을지 제가 부산 쪽은 잘 서울에 있는 제가 다 웬만큼 압니다만은 예. 그 30년 전에 14대 대선이 12월 18일이었는데요. 이걸 앞두고 초원복집, 부산에 있는 초원복집에 여러 사람들이 쭉 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달 전 검찰총장에서 내려온 김기춘 전 검찰총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산시장으로 있던 김영환,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박일용, 국가안기부 부산지부장으로 있던 이규삼, 부산직할지 교육감으로 있던 우명수, 부산지검 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정경식, 부산상공회의소 의장으로 있던 박남수, 이렇게 이른바 부산에서 이른바 유지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이 부산 초원복국집이라는 데를 이제 쭉 모입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예, 이제 대통령을 앞뒀으니까요. 대통령을 불과 딱 사흘 앞두고 이렇게 초원복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다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모은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지금 민심이 썩 그렇게 이 우호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김대중 당시 민주당 후보 기호 2번인 것이죠. 예, 거기도 꽤 부산에서 표를 많이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점점 올라가게 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기호 3번이 통일국민당 누가 나왔죠? 그 당시에 정주영 후보가 나왔습니다. 정주영 후보. 네. 근데 정주영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내려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상당히 부산에서 막 약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 부산 지역의 거두들이죠. 거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표가 정주영한테 많이 뺏기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부산에서는 몰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역 감정을 좀 유치하지만 지역 감정을 자극을 해서라도 이거 우리가 부산에서만은 몰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의결을 합니다. 지역 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이다. 민간에서 지역 감정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김기춘 검찰총장 바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 경남 사람들이 이번에 김대중이나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은 영도 다리에서 빠져 죽자. 바로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 그 안에 이제 부산일보라든가 뭐 국제신문이라든가 보수 언론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임에 비밀적으로 모였던 이 모임에 도청을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도청을 바로 통일국민당, 예, 그 정몽준, 정주영 그룹 회장의 아들이죠. 정몽준이 그 당시에 그 당의 정책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사람과 전직 안기부 직원이 공모를 해서 바로 그들이 모였던 그 방에 도청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도청장치. 예, 그게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그 전직 안기부 직원이 그 도청장치를 떼서
정몽준 의원한테 갖다가 주고 정몽준 의원은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루 동안은 야 정말 이 김기춘이니 또 뭐 김영한 시장, 박일용 부산지방청장 이 사람들 정말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아무리 표가 급해도 그렇지 김대중이나 정주영이 표를 많이 얻으면 우리가 다 영도 따라해서 빠져 죽자라고 어떻게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들도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잠깐 동안은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민심이 싸늘했는데요. 하루가 딱 지나니까 완전히 불법 도청에 초점을 맞춰주는 걸로 민심이 확 변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불법 도청을 해? 아유 이 못된 사람들하고 바로 그 통일국민당 정주영, 정몽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문매가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는 뭐 부산 경남에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아주 여유 있게 당선이 됐죠. 부산에서 73% 얻었습니다. 73%. 경남에서 마찬가지로 72%. 아주 몰표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불법 도청을 한 게 부메랑으로 다가온 겁니다. 부메랑으로. 글쎄요, 이번에는 내용도 다르고, 결은 뭐 살짝 다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유튜브 방송이 몰래 녹음을 한 것을 편집을 해서 7시간짜리 그런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반대로, 지상파 MBC한테 이거 좀, 당신들 활용을 좀 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우리도 뭐 자그마한 그 유튜브 방송이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좀 활용을 해라 라고 갖다가 준 겁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공영방송에서 만든 이 영상을 유튜브 방송에서 재활용을 하고 더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해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몰래 한 녹음을 지상파에 갖다 주고 그것도 공영방송. SBS는 상업방송이지만 KBS와 MBC는 국가의 이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유튜브 방송에서 편집해다 갖다 준 걸 버젓이 튼 거 글쎄요. 그거 참 뒤바뀐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오늘 저녁 때 MBC의 그런 폭로방송 이것이 마치 초원복집 사건을 연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이 있다고 봅니다. 적지 않이. 그래서 이게 이 역효과, 부메랑 효과라고도 하죠. 부메랑을 딱 던지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목을 치라고 부메랑을 딱 줬는데 상대방이 목은 아니고 팔에 찰과상 정도로 입히고 다시 쭉 돌아와서 자기 목을 치는 게 자기한테 큰 데미지를 입힌 게 바로 부메랑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내용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MBC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해가지고 자진 방송 이건 그냥 우리가 뺄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이것까지 하면은 시청자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MBC의 자진 포기로 방송을 안 하는 게 5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방송을 보는 또 유권자들이 이거 MBC 니놈들도 참 너희들도 참 문제다.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를 해서 야권 후보들을 저렇게 강탈을 하냐라고 하는 게 폭로를 불러온다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메랑 효과가 올까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 그렇다 보면은 오늘 저녁 때 하는 방송이 맹숭맹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곤혹스럽기는 곤혹스러운데 이미 정권 재창출을 앞장서서 지금 선봉장에 선 MBC니까 방송은 뭐 당연히 하긴 하겠죠. 뭐 하는 걸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일지 약일지 부메랑 효과가 어떤 정도로 파문을 일으킬지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아주 열심히 들여다볼 관측 포인트입니다.